자, 이번 주, 지난주 이 양적 완화 이슈를 아주 실시간으로 짚어주고 계시죠. IM 투자증권, 유아 투자증권이 아니라 IM 투자증권. 네. 임노중 투자자가 팀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 기자 얘기한 대로 이 출구 전략 어느 정도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은 뭐 당연한 절차, 수순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예. 갈수록 투자자들,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그 이벤트인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미국 쪽에 그 금융 완화가 2007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금리가 5.25에서 지금 0.25까지 0%까지 인하가 됐고요. 그다음에 양적 완화도 1차, 2차, 3차는 안 와갖고 지금 세 차례 시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월간으로 850억 달러의 국채 매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1차, 2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있었고요. 엄청나게 지금 금융 완화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조치를 지금은 이제 걷어들이는 시행하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으니까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유동성의 수축기의 어떤 그 초기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충격은 사실은 만만치 않은 걸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벤 버냉키가 출구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 이제 미국 경기 시장이 회복된다는 그걸 전제 조건으로 걸었잖아요. 근데 중국의 뭐 제조 지표도 안 좋고 여러 나라들의 그런 경제 지표 사정이 안 좋은데 과연 이 미국의 의도대로 갈 수 있을 걸로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6월 FOMC 이후에 버냉키 의장은 금년 말쯤에 출구 전략을 시행할 걸로 밝혔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이제 미국의 경제가 전망한 대로 흘러간다면이라는 어떤 가정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FOMC 이후에 그 연준리에서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 2014년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3.5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미국 연준리에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는 사실은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미국의 지금 현재 고용이 회복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은 대내적으로 보면은 금년 1월달에 소득세가 인상이 됐고 3월달에 시캐스터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게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 쪽에 불안감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보면은 유로 재정 문제가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에서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중국 쪽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연준리가 과연 금년 말에 그 출구 전략을 시행할 수 있을까 하는 거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김신영 기자도 걱정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유동성이 빠져나간다. 특히 이제 그 신흥 시장에서 미국 뭐 시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연장선상의 하나로 우리 증시에서도 외국인이 주식도 팔고 채권도 뭐 팔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외국인의 그 우리 시장 매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이어질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일까요? 일단 외국인의 매도를 가늠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상승 쪽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출구 전략 쪽에는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은 달러 캐리 자금이 밖으로 나왔던 자금이 미국 쪽으로 해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한다면은 계속 우리 시장에서 자금을 빼서 미국 쪽으로 계속 해기할 걸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국고채 10년짜리가 2.42까지 올라왔고 상당히 많이 금리가 올라온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미국의 출구 전략이 당장 시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금년에 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의 금리 상승도 이제는 제한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인의 매도 부분은 좀 잦아지기는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외국인이 우리 국내 시장을 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시장은 좀
언제쯤 안정을 찾을까요? 좀 어떤 계기가 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충격은 사실 경기 문제가 아니고 유동성 문제이기 때문에 유동성 문제는 일시적인 불안감을 제공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의 하락의 원인이 유동성 문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차피 출구 전략이라는 게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해서 출구 전략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시장이 기존적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씩 잦아든다면은 국내 쪽에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자금이 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다음 주부터는 좀 시장이 반등세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김신영 기자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봐 주시죠. 예. 그렇다면 주식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원자재 원자재 가격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곳을 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일 때. 지금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은 채권은 피해야 됩니다. 채권 쪽은 금리가 지난 그 상당 기간 동안 강세장을 이어왔고 너무 저금리로 갖고 채권 시장의 버블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금리 상승의 초기 국면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은 베어마켓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P 멀티플이 8배가 안 됩니다. 한 7.9배 정도 되고 PBR이 1배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역사적인 어떤 저점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품 시장 쪽은 아직은 경기 회복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상품 가격을 끌어올릴 정도로 강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피해야 될 쪽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자본시장 쪽에서 보면은 주식시장이 그래도 여전히 전망이 밝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 살 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쯤부터는 좀 저가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일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주식이 PR이 한 6, 7배 정도. 참 싸긴 싸 보이는데 지금 이제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참고가 되기 위해서 참고가 될까 싶어가지고 2011년 1월부터 2013년 6월 21일까지 현재까지 외국인 개인 연기금의 주식 매매 동향을 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그거 좀 한번 보여주시죠. 자, 외국인 개인 연기금 투자자 매매 동향. 그래요. 네, 이걸 지금 만들고 있대요. 예. 현장감이 느껴지네요. 네, 바로 만들어서 바로 보여주네요. 바로. 예. 뜨거워서 손을 못 대요, 이거. 이 표를. 미리. 자, 외국인이 그러니까 2011년 왜 제가 2011년부터 주목을 하는 거냐면 아까 이제 임노중 팀장도 얘기를 했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이제 2008년 12월부터 이제 양적 완화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상 이제 이 불안한 유동성이 이제 해외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빠져나간 거는 저는 한 2011년 정도부터 보거든요. 좀 시장이 안정감을 찾은 때부터 미국 시장이.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요. 그 2011년부터 외국인이 지금까지 주식을 샀을까요, 팔았을까요? 우리 김 기자. 2011년부터 꽤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2011년도부터 토탈 합치면. 매수 매도 합치면 일단은 합쳐서 매도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근데 1,403억 플러스. 그러니까 매수를 했고. 우리 시장에서는 돈이 안 들어왔어요. 우리 시장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이 빠져나간다고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시장으로는 2011년 1월부터 2년 반 동안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해외에서. 순매수가 1,000억밖에 안 돼요. 자, 누가 샀냐? 국민연금이 샀어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시장을 산 건. 기관이. 20조 9천억을 샀습니다. 저렇게. 2년 반 동안. 개인은 저렇게 팔아 제꼈죠. 그러니까
이 장기간의 침체 동안에 개인은 주식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거를 국민연금이 이제 가져간 거고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사실상 중립적인 포지션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양자 완화 기간 동안에 들어온 자금이 빠져나갈 것을 걱정한다. 이런 거는 우리 시장에는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저걸 보면. 외국인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네. 많이 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들어왔던 자금이 나갈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 맞는데 그 출구 전략 때문에 우리가 좀 그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뭐 주가가 빠진다. 외국인 유동성이 빠져나간다. 이러기보다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하죠?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보는 게 조금은 좀 덜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보았습니다. 자, 외국인 매도가 이제 마무리되면 네, 우리 시장은 좀 안정을 찾을 것 같은데 1,800 정도면은 제가 볼 때는 좀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느냐 일단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자, 김신정 기자가 준비한 네, 조유클럽 코너로 빨리 넘어갑니다.